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학교 가기 바쁘잖아. 그러니까 뭐 인사 제대로 하고 뭐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서는 다니는 게 아니잖아. 그냥 정신없이 가기 바쁘잖아. 엄마 아빠들도 자기가 또 뭐 애들 보내고 난 다음에 또 할 일 있고, 아빠는 또 일 직접 나가느라고 바쁘니까 그냥 정신없이 그냥 인사도 제대로 없이 그냥 들고 나고 한단 말이야. 갔다 와서도 뭐 제대로 된 인사라는 게 뭐가 없잖아. 그냥 왔나 보다 정도지.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안의 세계, 자기한테 이렇게 빠져서 살기 때문에 상대들과 이렇게 교감하면서 인사하고 눈 맞추고 뭐 이런 거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들 살아, 다들. 근데 재미난 건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엔 아내가 남편이 출근할 때 눈을 맞추고 인사하고 파이팅하고 이렇게 아침 출근을 보내고, 갔다 오면 또 그렇게 눈 마주치고 안아주고 이러면서 남편을 맞이하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행동인 것처럼 보이는 이게 굉장히 큰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전화가 왔을 때나 아니면 뭐 아이들이 밖에 나갈 때나 내가 집에 들어올 때나 에너지를 내서 인사를 하잖아. 에너지를 내서 인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편안하고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야. 에너지를 내야 할 만큼. 그러니까 내 생활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다뤄내지 못할 만큼이라는 거야. 우리들의 현재 에너지 상태가. 근데 이걸 자연스럽게 만져내고 계속 쌓잖아. 그러면 이게 힘들지 않고 에너지를 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서로 에너지를 그동안에 주고받은 축적되는 힘이 있어서 그래요.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은 그게 내가 에너지가 상태가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다뤄내는 게 힘들지 않아져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되게 재미난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서 접하고 만들고 하는 것들을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만져갈 수 있는 내 에너지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집에서 이제 살림을 할 때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그걸 가족들이 먹는 걸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이걸 노동이라고 표현하잖아. 가사 노동이라고. 나는 이게 너무 제일 어이없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만들고 그걸 같이 먹고 하는데 이걸 가족들이 같이 먹으면서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내가 쏟아놓은 에너지를 돌려받는 거거든요.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그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나는 에너지를 돌려받는다고. 이게 에너지가 순환이 되는 거거든. 근데 가족들이 이걸 몰라줘. 자기 거에 빠져갖고 밥 먹는 시간도 들쭉날쭉하고 지친다고 에너지를 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한 게 에너지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노동이 돼버리고 힘들고 에너지를 내서 해야 되는 일이 돼버리고 에너지는 나는 계속 고갈돼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해주는 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걸로 받아들여서 정말 맛있게 먹고 그걸 정말 고마워하고, 와 오늘 반찬은 어떻고 에너지가 어떻고, 그래서 나는 밖에 나가서 내가 활동하고 했던 일들을 와서 얘기 들려주고,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고 누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고 그런데 내 감정이 어떻고 이러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집에 와서 그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한테 돌려주는 거라고. 그러면서 같이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음식을 만들 때 어떤 일이 있었었고 뭐 어떻게 했었고 이런 얘기를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밥상머리 앞에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면 집안일이 노동이 아니라 정말 에너지가 다시 차지는, 내가 에너지를 쏟고 뭔가 한 만큼 돌아오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재밌고 좋은 일이 돼.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사실. 그리고 집안일을 해주는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내가 그 집안일이 나한테 어떤 의미고 어떻게 나한테 돌아오는 건지도 알아야 돼. 자식들을 기를 때 이걸 가르쳐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저께도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내다 버리는 양이 정말 어마무지해요.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그 음식물 쓰레기 양이
적지 않아요, 진짜. 거기다가 간 뭐 이런 거 해갖고서 설거지하면서 물로 배출돼갖고 나가는 그 양도 어마무지하고.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를 어마무지하게 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그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 시간이며 거기에 모으며 들어가 있는 그 에너지가 어마무지한 양인데 그걸 매일 나한테 공급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거든.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 그걸 식당에 가서 해결을 하든 아니면 주문을 해서 해결을 하든 결국엔 다른 누군가가 나한테 해주기 때문에 내가 그걸 먹고 살아낼 수 있는 거거든. 그 에너지 공력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그 에너지를 먹고 있다라는 걸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면 이건 소화불량에 반드시 걸린다. 소화불량에 걸리게 되어 있다, 에너지가. 왜냐면 나는 그냥 받기만 하잖아. 돌려주는 게 없잖아. 그래서 가정불화가 대부분 거기서 오거든요. 아이들한테 그걸 인지하고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애들은 모르고 크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가정에서 뭘 가르치는지,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나? 제가 내 품을 떠나서 살아갈 때 지 인생을 지가 살아갈 수 있게끔 나는 길렀나? 라고 난 현대 부모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난 없다. 그렇다는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모 단 한 명도 난 없다. 왜? 내가 내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 모든 걸 내 혼자 할 수 있어야 돼. 사실은 일평생 그걸 해야지만 살아낼 수 있어, 인간이. 근데 그거 할 줄 알고 그걸 배운 아이들은 거의 없어. 진짜 필요한 그거는. 이건 매일 일어나는 일이거든. 하루라도 이게 밀리게 되면 정말 그게 쌓이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 일들이라고. 매일매일 내가 그냥 당연히 숨 쉬고 밥 먹고 똥 싸는 일처럼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내가 다뤄낼 수 있는 일인데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을 나는 못 봤다. 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나한테 감사한 일인지 아는 사람도 나는 못 봤다. 뭐 이런 거죠. 인사하는 것도 결국엔 마찬가지예요. 힘을 내갖고 에너지를 내서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예 다녔습니다, 네 이런 인사들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러 있다.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자식한테 전화가 왔는데도 내가 에너지를 내서 반갑게 인사를 맞아줘야 될 만큼 이런 것들도 그냥 일상에 숨쉬는 일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되어 있지 않다. 내가 좀 되게 웃기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사소한 것들 중에 사소한 건 단 하나도 없다. 사소해 보이는 것만 있을 뿐이지 사소한 일은 없다. 사람들이 뭔가 대단하게 뭔가 따로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가 깨달았다, 뭐 종교다, 신앙이다, 이게 뭐 어마무지하게 대단하게 따로 저 위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구하는 일이 엄청나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로 착각들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 내가 매일 접하고 있는 일상, 가령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라고 해도요, 밥 먹고 똥 싸야 돼요. 씻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그거 다 어디서 와? 누군가가 해주는 걸, 그잖아. 그럼 내가 깨달았다고 내가 그냥 그걸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냐? 그러지 않아요. 누가 나를 갖다 시봉하고 받들어 줘야 되는 거냐? 그러지 않다고.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 그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누군가가 시봉을 해주는 대신에 나는 더 크게 에너지를 돌려갖고 나한테 그 시봉을 해주는 그 사람한테도 공덕이 돌아갈 만한 일들을 하고 사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도 옆에서 음식 수발 들어주고 옷 해주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어서 대중들 앞에 나와서 설법을 하고 뭘 하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어떤 집단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처님도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 뭐 엄청나게 고귀한 일이 따로 있는 거라고 자꾸 착각들을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즐겨서 하는 말이 그 중용의 구절이거든요. 중용의 작은 것에도 정성을 들이는 사람만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게 확장되어 가는 거거든. 이게 정치 얘기를 하면 이게 좀 드러나는데, 서양 애들은 되게 이게 생각의 발상이 출발하는 게 되게 웃겨. 이 동양 애들이랑 서양 애들이랑 사고 발상, 생각하는 방식이 출발하는 게 되게 다르게 출발을 해. 정치라는 단어가 처음 출현한 거는 고대 그리스 시대야.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3000년 전의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리스는 어떤 상태였냐면 노예들이 있었다고. 집집마다 다 자기 노예들이 있었어. 그래서 집안에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지 않는 가부장들,
집안의 주인이 되는 남자들이 노예와 여자들이 해주는 것 같고 자기는 그냥 여가 시간이 남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사회로 나와서 그런 가부장들이 모여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의 일을 같이 의논하고 해결해 가자라고 모인 거야. 그게 정치라는 것의 시작이야. 폴리스, 폴리틱이라고 뭐 하는 그 단어들이 그렇게 출발을 한다고. 폴리티컬 뭐 이런 단어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뒷받침을 해준 거야. 내 살아가는 걸 뒷받침해주고.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좀 풀려나갔고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 공동체를 갖다 어떻게 운영할까 모여서 의논하고 얘기하고 이게 정치라고서 출발을 한 거야. 그게 재미난 거야. 경제라고 얘기하는 이코노믹이라는 게 있거든. 그걸 영어로 경제를 이코노믹이라고 하는데 이코노라는 거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가정사, 가정의 일이었어. 그러니까 집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게 경제였던 거야. 그래서 경제와 정치를 분리시켜요. 경제는 사적인 영역이야. 집안에서 먹고 사는 내 거의 문제. 정치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공동체의 문제, 공적인 영역.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이 출발을 한다고. 이게 서양적인 사고방식이야. 그래서 정경분리라는 걸 아주 철칙으로 세워놓고 모든 걸 금기시하면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나눠. 근데 동양에서 물론 이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공자가 내세운 한마디 말이 있다고.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단어가 있어. 수신 나를 갈고 닦아서 제가 집안을 다스려내고 치고 그것이 확장되면 나라를 다스리는 게 되고 평천하 세상을 평화롭게 만든다는 사상이야. 물론 이게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은 없어. 근데 내가 볼 때 이게 돼야지만 돼.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는 거야. 가령 예를 들어서 제 수신이라고 한단 말이야. 나를 다스리는 거야. 내가 나를 다스릴 줄 알게 될 때 비로소 가족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다 두루. 왜냐면 각자 자기 인생 사느라고 자기의 욕망들이 다 달라. 가족 구성원들조차도. 이걸 옛날에는 가부장적인 걸로 해갖고 눌러서 이 새끼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내가 다 시키는 대로 말을 들어야 되는 식으로 끌고 갔단 말이야. 이건 수신이 된 상태가 아니야.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야. 부모가 부모다운 게 뭐야? 자식이 자식 인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잖아. 이거조차도 못했다는 얘기야. 수천 년 동안. 수신이 되어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아무도. 나라의 왕도 그렇고 사대부들도 그렇고 수신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지. 왜? 사대부들은 노예들이 다 있었어. 집안 가솔들이 다 있었고 그 사람 하나를 뒷바라지 한다고 수십 명이. 근데 그 집안에 사람들이 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냐고. 제가가 된 적이 없는 거야. 수신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제가가 돼. 머릿속에 생각이 공부를 해서 배운다라는 건 출세관, 출사표를 던지기 위해서거든. 세상에 나가서 공적인 영역의 일을 하기 위해서란 말이야. 그러려면 내가 다스려져야 되고 집안이 다스려져야 되는데 내가 다스려지고 집안이 다스려진 놈이 있었냐는 거지. 사대부들 중에서 출사표를 던진 놈들 중에서. 문장과 글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다 있어요. 글 성현들의 말씀들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게 아니고 다 있는데 그렇게 깨우친 사람이 없는 거지. 그래서 말은 있지만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를 이룬 사람은 여태까지 없었다. 그러나 자연의 법칙과 원리를 놓고 보면 수신이 돼야 되고 내가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제가 집안을 다스려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확장됐을 때 이웃과 사회와 국가가 다스려져 가는 거고 그것이 됐을 때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정치다. 그 정치의 시작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 어떤 것들을 다스려내는 것의 시작이고 그것을 가족들과 함께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정치라는 거야. 라고 나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뭐냐면 각자의 욕망과 이런 것들을 갈등을 다스려내는 거. 이게 정치라고 나는 생각을 해. 이게 공자님 말씀에도 있어요. 이게 그걸 화이동 뭐더라 생각이 안 나네.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조화를 이루는 거. 세상과 가족들과 내가 접하는 모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디에 끌려가는 게 아니야. 각자가 다 자기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르단 말이야. 그 다른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 그게 내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없애려면 학교 공교육에 딱 3가지를 집어넣으면 저절로 자살률이 사라질 거다라고 하는 게 태권도 가르쳐라. 이게 수신이거든. 자기를 다스려내는
첫 번째. 다음에 합창을 가르쳐라. 그 다음에 연극을 가르쳐라. 이 세 가지를 내가 주로 딱 이걸 무조건 공교육에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합창이 이게 재미난 거예요. 그 합창도 괜찮고 악기 연주도 괜찮아요. 악기를 배워갖고 악기 연주를 하면 합주를 하잖아요. 이걸 오케스트라라고 하잖아요. 악기들이 전부 다 각기 다른 소리들을 낸다고. 제각각 자기가 자기 소리를 내야 돼. 합창도 마찬가지야. 자기 목소리를 내야지. 자기 목소리를 안 내면 안 돼. 적게 내도 안 되고 너무 튀게 소리를 내도 안 돼. 내 목소리를 조절해야 된다고. 어우러지게. 그렇다고 내 소리를 안 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리는 다 달라야 돼. 그러니까 각자 개성들은 다 다르게 다 발현이 돼야 돼. 근데 그게 전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될 뿐인 거지. 이 균형을 찾아가는 거거든. 이게 합주고 합창이고 그렇거든. 이걸 하게 되면 이 세상과 내가 조율해가는 방법을 저절로 터득하고 배운단 말이지. 내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 내가 그렇게 라보를 내가 보냈던 이유가, 라보 프로그램이 합창과 연극이 들어가 있거든요. 라보 프로그램 자체가 합창과 연극이었다고. 그래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 합창과 연극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무조건 하게 만든 거였다고.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어디 가든지 잘 어울리고 누구와도 어울리고 그 또래 애들이랑 다르게 항상 성숙되어 있는 애들로 보이거든. 어른들이 볼 때 건강하고 뭐 그런 거죠.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나.